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민간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동시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65% 상승한 21,11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76% 오른 2,431, 나스닥 지수는 0.78% 상승한 6,246으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5월 민간 부문 고용이 건설 분야 등의 일자리 증가로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민간 부문 고용은 25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18만 명을 웃돈 것입니다. 지난 5월 27일로 끝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주째 증가했지만 기존 고용시장 호조세를 해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3,000명 늘어난 24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23만 8천 명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은 어제보다 0.08% 오른 배럴당 48달러 3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주간 국내 원유 재고가 640만 배럴 이상 줄어 5억 991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부문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또 다음 날 발표 예정돼 있는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것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는데요.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이 1% 이상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5월 내내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그간 외면받아온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의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는 0.12% 떨어진 2,344로 거래를 마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28% 올라 653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흘째 오른 거였고 연중 최고치 기록이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또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 아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예,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초청으로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서너 차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는 13일,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까지 함께 여쭤볼게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과연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유동성의 위축, 유동성의 압박,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금 재차 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이슈가 조만간 바로 이제 그 2주 이내로 대기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주변 환경들의 변화 내지는 주변 투자 심리들의 변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오히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쩌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 회복에 대한 그리고 경제 반등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내지는 이를 과열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인식 자체는 상당히 오히려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맞는 그런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 차례 여러 명의 이제 그 투자 전략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뭐 골디락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뭐 좀 미지근한 그런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너무 식지도 않은 소위 말하는 미지근한 상황에서의 증권시장 내지는 금융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실물 경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리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한마디로의 평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 통화 정책 이반자들의 생각은 골디락스의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자라는 쪽으로 지금 그 경제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라면 지금 그 개선이 되고 있는 경제 상황 그리고 호황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제 6월 13일,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 그리고 그 자산 대차 대조표의 축소 가능성 이 두 가지 이슈가 사실상 시장 내 지금 현재부터 점차 그 강도는 좀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오히려 그 연준 총재 그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우리나라 왔죠.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올해 한 많게는 한 4차례까지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겠다. 시장에서 지금 전망하기에는 6월과 9월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3-4차례는 조금 좀 과하다라는 표현이 좀 많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자산 대차 대조표의 축소를 한 12월 정도에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연준의 어떤 그 목표치 경제 지표 두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 상황이고요. 하나는 물가 상승률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용 상황. 지난밤 미국 시장을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내었던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의 그 고용 지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고용 지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고용률을 이제 그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어떤 그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우려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오히려 불식시켜주면서 이를 극복하고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어제 존 윌리엄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 미국의 그 두 가지 지표를 좀 따져보게 되면요.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다. 지금 실업률이 4.4%. 그리고 다만 물가 상승률이 하나가 있는데요. 물가 상승 4월에 발표된 그들의 물가 상승률 3일 전에 발표가 됐었죠. 1.7%. 다소간 좀 못 미칩니다. 그들의 목표치는 2.0%입니다. 2%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좀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금리 인상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 물가 상승이 1.7%. 근데 그들의 목표치는 2.0%. 결국은 지금 현재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결국 궁극적인 정상화 국면 그 정상화 국면은 결국은 한 2.5에서 3.0%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들의 기준금리 0.75에서 1.0%죠. 이를 결국 한 2년 한 2019년에는 2.75에서 3.0%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전망치, 그런 목표치. 결국은 그렇다라면 내년 정도가 됐을 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 정도의 그들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0%로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오히려 FOMC에 대한 시장에서의 화두는 금리 인상 여부가 아니라 금리 인상의 속도일 수 있다라는 점. 얼마만큼 자주, 얼마만큼 그 상승의 폭을 0.25%가 아니라 0.5%도 단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점차
6월 13일, 14일 임박을 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 전망치도 시장 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다소간 시장 내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다만 이제 두 가지 고려 대상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고용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물가 상승률 자체는 다소간에 좀 제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가장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무엇일까? 결국은 국제 유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일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물가 상승률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시장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그리고 투자 심리의 가장 중심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전체적인 경기 상승에 대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근원지는 물가 상승에서 비롯될 수 있다. 물가 상승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국제 유가 지금 49달러, 50달러 선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크게 하회를 하지 않거나 크게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면 소위 말하는 국제 유가가 50달러를 전후해서 계속해서 그 안정적인 방향을 유지만 해준다라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시장 내 기대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물, 시장 내 종목별로, 업종별로, 경기 개선 민감주, 급등의 상황은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시장의 상승률, 우리나라 시장 올 연초부터 지금 이제 코스피 상승률 15%를 만들어낸 주도주가 결국은 경기 민감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민감주, 급등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의 긍정적인 방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별 상승 모멘텀 확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가장 바닥에 깔려있게 될 것이다. 투자 심리의 유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좀 찾아 나서야 되겠죠. 경기 민감주의 어떤 그 급등락은 조금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좀 조용한 둔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덜 오른 종목 그리고 덜 그동안 시장 내 영향을 덜 미쳐왔었던 그런 경기 민감주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 경기 민감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옐로우 칩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예, 미국의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리디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급등을 보이다가 급락하는 등 버블에 대한 우려감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가상화폐 열풍이 증권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시장 내 지금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한 통계에 의하면요, 전 세계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소위 말하는 거래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그 거래 규모 중에서 무려 그 거래 규모의 40% 이상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웃지 못할 그런 통계가 발표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투자 열풍을 다른 나라에 있는 투자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 열풍, 우리나라에서 조금은 좀 더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락이 최근 들어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오히려 더욱더 그 급등락의 반등락 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중국의 뭐 위안화랄지, 미국의 달러화랄지,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의 어떤 그 위상, 이 부분을 흔들 수 있는 그럴 상황까지 발전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의 여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잘못되다가는 그 투자에 대한 버블로 이어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낭패를 볼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런 투자 자산의 어떤 그 열풍, 광풍이 다른 자산, 주식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원자재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소위 말하는 뭐 희귀 광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버블로의 확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조금 위험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점. 거꾸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통한 그 뭐 가상화폐를 실질적인 매매 거래 수단으로 결제 방법으로도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소위 말하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급등락 그리고 이더리움 통화의 급등락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버블들이 투자 자산의 그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 총체적인 자산 버블 위험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 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해서 가상화폐는 가상화폐일 가능성이 높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물을 내 계좌에서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가능성. 조금 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허구를 쫓아가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아예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한 발 빠른 뱀에 조금 좀 이익을 조금 좀 줄이면서 좀 덜 수익을 창출하는 조금 좀 미리 털고 나가는 미리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면요. 이런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좀 비트코인이랄지 이더리움이랄지 이런 어떤 그 가상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아울러서 드리면서 이더리움이나 가상화폐의 어떤 그 버블로 진짜 실질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우리 주식시장의 영향 분명히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식 투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 건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 앞으로 그간 덜 오른 중소형 민감주, 경기 민감주들 또 옐로칩의 상승세가 돋보일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요. 6월이 시작이 됐지요. 투자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6월 달에 있을 핵심 이벤트는 우리 시장에 다들 알고 계시죠? 일단 6월 13일, 14일, 우리 시간은 6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FOMC 회의 결과 두 가지 이슈죠. 그 금리 인상, 그러면 금리 인상의 폭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결국은 자산 그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것이냐. 시장에 풀려 있는 채권을 회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왔습니다. 그 이야기 돈을 많이 풀어왔다라는 얘기는 그 FOMC의 대차 대조표 부채 항목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 자산 항목이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자산을 축소한다라는 이야기는 시중에 풀려 있던 돈을 회수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6월 20일 날 있을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도 전반적인 편입이 된다라면 물론 이 편입이 실질적 유예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이내 전반적인 자산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인 자산의 유출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아마도 시총 대형주들의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 좀 세 번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라는 것이 시장에 이번 아마도 6월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결국은 6월 달 시장은 10월 초부터 발표가 될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다소간의 시장 내 이렇다 할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어떤 시장의 연속 성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시장은 결국은 정량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요. 정성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데 정량적인 모멘텀,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겠죠.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없는 상황. 그리고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은 신정부 출범과 맞물리게 되면서 기업 지배구조 조정 개선 이런 부분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가 정성적인 시장 내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성적인 부분은 결국은 시장에 어떤 기업들의 실적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레벨업이 되면서 주가의 레벨업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야기되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정성적인 부분들이 시장 내에 가미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라는 큰 그림 속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이 부분의 가장 첨단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주주 가치에 대한 재평가 부분, 주주 가치에 대한 관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주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결국은 배당이라는 부분, 이 배당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배당에 대한 관심은 결국은 우선주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지주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6월 시장 이렇다 할 모멘텀 내지는 이렇다 할 이슈가 없는 부재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성적인 부분으로 어떤 주가의 레벨업 상황이 이어질 그런 기대감이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비단 이 부분은 바로 지난달에 있었었던 그리고 우리 시장의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냈었던 삼성전자의 주가 변화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마지막 어찌 보면 그 신고가를 계속 경신했을 때 그 당시 때를 좀 떠올려 보게 되면요,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지배구조 조정에 대한 이슈가 시장 내 크게 부각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떠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종목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1차적으로 지주사로 그 부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몇몇 종목군에 이제 국한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6월달 시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종목군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의 지속 여부 그리고 차익 실현 후에 최근에 이제 지수의 조정 양상이 나타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 내 재유입이 될 텐데 그 판 자금을요. 이 재유입이 될 때 똑같은 종목을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빠르게 찾아 나갈 것이다라는 점. 그 저평가 종목 결국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시장 해석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도 옐로우칩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 이슈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서 어제였죠. 전국에 노후된 석탄 화력발전소 8기가 한 달간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급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신경전이 팽팽하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봐주세요. 네, 일단 이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총리도 인선 작업이 끝났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인선이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쪽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제이노믹스라고 하는 쪽이가 또 하나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제이노믹스죠? 일단 제인?
아, 예? 예. 갑자기 아침에 영어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문노믹스도 아니고 제이노믹스라고 하는 게 일단 뭐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궁금한데 이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공약집에서도 여러 가지 보였지만은 일단 친환경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첫 타자로 이번에 6월부터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부터 노후화된 화력발전을 8개를 셧다운. 저도 영어 썼습니다. 네,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3% 정도 미세먼지를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요금 인상은 0.2% 수준 발생했다. 그래서 한 600억 정도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걸 그럼 비용이 발생한 부분을 어디 전가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숙제겠죠. 일단 한국전력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전력은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2022년까지 노후화된 화력 발전은 한 10개는 다 폐지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파장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던 화력 발전이 그러면은 가동이 중단되게 되면 다른 쪽에서 이를 좀 충당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나 앞으로에 대한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공약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죠. 전기차 타보셨습니까? 아니요. 제주도 타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도 가시면 놀이공원 가서도 타본 적 있었고요. 그렇죠. 예. 골프 좋아하시면은 카트도 전기차입니다. 상당히 소리가 안 납니다. 신기합니다. 차가 타고 있으면은 소음이 없죠. 소음이 없이 그냥 스르륵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승차감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니었지만은 이런 어떤 전기차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친환경 쪽에 대한 바짝 다가서는 모습들이다라는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두 번째로 발전 사업자들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을 증대시키고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2030년까지 한 20% 정도 비중까지 늘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면서 또 세부적인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어떤 중요한 에너지의 정책을 차지했었던 여러 가지 업계들과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원자력 발전 쪽이라 아니면 어떤 화력 석탄 쪽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보게 되면 정유업계 이쪽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 이제 LPG 규제를 완화해서 좀 더 친환경 쪽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즉 경유차가 아니라 LPG 차다. 이런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업계는 반발을 하고 있죠. 특히 LPG 승용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떻게 보면은 경유차보다 더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LPG 업계는 미세먼지 배출이 우선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경유에 비해서 오염물질이 훨씬 적다.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갑론을박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경유차 퇴출 문제도 보면은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유차가 퇴출되면 경유 관련된 판매는 완전히 접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가 아니다. 중국이나 해외 쪽에서 한 70% 이상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나 사막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막죠? 네. 아무튼 그런 관점 쪽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이제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흐름들도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저비용으로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에너지원이었다라고 보였을 때 원전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죠. 그러니까 싸고 좋은 에너지를 거둘 수 있는 반면에 한번 사고가 나면은 거침이 없습니다. 작년이었던 거예요. 영화 하나 혹시 기억하십니까? 판도라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제가 더 잘. 김남길 주연의. 남자 배우 나오니까 또 얼굴이 확 또, 일단,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원전에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성만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에 대해서는, 한 번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일단 원전에 대한, 어떤 쪽도 줄인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쪽도 물론 좋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과연 그에 따라서 저렴하게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전반적인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 대세는 친환경 에너지가 맞습니다.
진앙경영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을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이 가장 눈에 확인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저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가장 큰 부담은 제가 보기엔 한국전력일 수밖에 없다. 어제는 좀 많이 오르던데요, 주가가? 그렇죠. 예. 최근에 어떤 정체를 보였다가 오히려 어떤 약간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어떤 공매도의 청산 같은 움직임들도 좀 어떻게 활발하게 좀 보였었고요. 예. 그런 움직임 때문에 한국전력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측면 쪽으로 봤었을 때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반대로는 그러면 이제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태양광부터 풍력 발전 그리고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는 다 어떤 수혜주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가이드라인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분명한 청사진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주가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종목 하나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많은 종목 안 좋아합니다. 딱 한 종목 생각하게 되면은 태양광 쪽에 한화케미칼이라고 있죠.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실적이 한 7천억 정도 순이익이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원밖에 안 된다. 여전히 저평가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올해 실적도 약 한 8천억대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민수 부장께서는 한화케미칼이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종목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음식료 업종의 주가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음식료 업종의 하반기부터는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기대감도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 건지 역시 팁까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주 음식료 관련된 쪽에 대한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좀 하나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죠. 특히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예. 특히 군것질 좋아하십니까? 그럼요. 네. 맥주값 올랐고 라면값 올랐고 과자값에 음료값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표정이 역력하신 그런 상황인데 네.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가격을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렸던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슬며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최근에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아이스크림 그리고 과자, 탄산음료, 라면 왜 맛있는 건 다 올리죠? 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또 가격 인상을 슬그머니 좀 이어지는 편이고, 거기다가, 맥주도 6% 이상 올랐습니다. 예.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치킨까지. 치킨은 또 달걀 파동이 있을 정도로 이제 조류 효과음 관련된 여파 때문에 이제는, 육개 가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치킨 가격도 올라갔죠. 어제 주문하려고 보다 보니까 가격이 2,000원이나 뛴, 모 업체를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좀 아쉽죠. 그런데, 아무래도. 안 드셨어요? 또 방송을 위해서는 또 슬림한 얼굴과 또, 그런, 다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이런 치매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또 올해 들어서는 동원 F&B의 참치캔. 참치값도. 네, 참치캔 올랐죠. 그리고 장류, 조미료, 또 8, 9%대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참 속상하고, 이제 도대체 뭘 먹으려는 얘기냐, 이런 쪽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업체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그동안 인상 요인들을 한꺼번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좀 숨통 좀 트이게 해달라, 이런 표현들로 해석을 하고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거기다 이제, 가격의 인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서 판매량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의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간 가격에 판매량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봤었으면은 당연히 이에 따른 실적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내수주의 대표적인 음식료도 주가의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5월 달에 소비 심리 지수가 108 그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더 붙은 거죠. 내수주 쪽도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물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 거의 고공행진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물가에 대한 부담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과거 위축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화다란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일단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소비자 입장과 또 기업 입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다 떠나서 이 음식료 부분을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적기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오른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정권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수주에 대한 변화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지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수 소비 심리 지표들 계속 확인하면서 내수주 접근은 가능한데 또 하나 이제 정부가 이제 8월 달 들면은 가계부채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세우라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가계부채 원흉은 부동산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종합적인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 심리 관련돼서 약간 좀 훼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과 함께 변화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관심주를 봐야 되겠죠. 예. 관심주는 딱 두 가지 대상과 현대그린푸드라는 종목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HMR이라고 그러죠. 예, 가정 간편식입니다. 혹시 앵커님이 집에서 음식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 갖다가 뜯고 붓기만 하면 되죠. 예, 그러면은 예,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음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시장 흐름들을 보면 대상과 현대그린푸드는 이쪽과 함께 성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덜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대상과 현대그린푸드까지 또 김민수 부장님의 관심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에 영향을 미칠 만한 6월 이벤트 간략하게 정리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앞서서 어떤 대표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인데 예. 일단 한 세 가지로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가 영국의 조기 총선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죠. 영국의 정치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여부인데 특히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는 지금 보수당과 메이 총리가 어떤 총선을 통해서 자기네 입지를 좀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약화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쪽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6월 20일 날 가면은 중국의 MSCI 지수가 A주가 편입되는 여부들. 근데 이번에는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한 외국인들 쪽에서 4조 가까운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조에서 뭐 바뀐다고 해서 한 번에 4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기간적인 흐름들과 함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기관이 좀 받아준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FOMC 회의 6월 13일, 14일이 있겠죠.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은 무반응입니다. 무덤덤합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이 연준의 보유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4조 5천억 달러 이쪽에 대한 어떤 변화가 가장 큰 모습이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월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벤트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황을 듣기에 앞서서 지난 추천주들 수익률 점검하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외환영웅의 그간 추천주 종목 수익률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5가지 종목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4월 18일에 주셨던 메리츠 화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4월 19일에 주셨던 동아지질 역시 매수가 대비해서 6%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은 11% 이상 수익 중이고요.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5월 17일에 주셨던 GS도 보유 관점 지금 16%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그 밖에 사조 대림이 2.4%, 영진약품도 7.6%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신규로 편입된 대림산업 역시 지금 수익권 내에 있네요. 예, 다음으로는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 19일에 매도 사인을 주셨던 제이준 코스메틱이 6.2% 수익을 냈고요. 한국종합기술이 먼저 보이시죠? 매수가 대비해서 40%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매도로 대응을 하셨고 더 좋은 비즈온도 22% 수익을 내면서 매도 사인을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주셨던 추천주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다시 볼까요? 예, 4월 18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메리츠 화재 종목 코드 000060. 이 종목은 목표가 달성 후 매수가 대비 지금 13.2% 정도 수익 실현 중에 있는데요. 최근 52주 신고가 기록과 함께 4월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에 대비 71.1%의 대폭 증가하는 등 지속 상승되는 종목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52주 신고가가 경신하는
종목을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두려워서 팔지 마시고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해주시고요. 자, 물량 갖고 있는 분들은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만원까지 10%에서 20% 물량을 본절 잡고 지속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원 정도로 다시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월 19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동아지질. 자, 이 종목은 종목 코드 028100입니다. 자, 목표가가 달성하여 80%에서 90% 물량 축소하고 수익 실현하셨죠. 자, 현재 물량이 10%에서 20%만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매수가 대비 6.4% 정도의 수익 실현 중에 있고요. 자, 새 정부의 지역균형 개발과 투자 확대로 특수건설업 체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는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2차 목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5,000원으로 제시하겠고요. 자, 2차 목표가까지 또 갖고 있는 물량을 지속 홀딩하면서 거기서 비율을 또 80%에서 90% 청산하면서 또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메리츠 화재와 동아 지질까지 그간 수익률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신 분들 위해서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항생지수는 횡보 상방입니다. 횡보 상방이라는 건 뭐라고요? 눌릴 때마다 매수입니다. 자, 25,494가 지지시 상방이고요. 혹시나 25,494가 깨지면 25,364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저번 주부터는 지속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보다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오늘은 횡보 하방입니다. 횡보 하방 올라올 때마다 반등할 때마다 매도 전략. 자, 48.57 저항시 하방이고요. 혹시나 48.57이 돌파했을 때 48.98에서 강력 매도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방입니다. 하방. 자, 금은 오늘은 횡보로 좀 봐주시고요.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수로는 1271.4 저항시 하방입니다. 위에 올라올 때마다 하방. 자, 1265.3 지지시 밑으로 눌릴 때 상방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도 오늘은 횡보로 좀 봐주시고요. 자, 1.12385 저항시 하방 매도 전략이고요. 자, 1.12065 지지시 상방 매수 전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2421.25가 지지할 때 지속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2422.25가 깨지면 2413.75 부근에서 다시금 매수 전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계시니까요. 외환 영웅과 함께 투자 참고하신 분들 꼭 적어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흐름을 좀 볼 텐데요. 국내 증시는 약간 쉬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추세는 지속적인 상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국내 증시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필살 종목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코스피가 보면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너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눌림,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예, 코스피는 오늘은 횡보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횡보로. 근데 아직까지 추세는 아직은 좀 살아있다.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들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요. 지수로는 2350.83 저항시 하방입니다. 그러니까는, 2350.83 정도 됐을 때 개별 종목 대응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물량이 많다 그러면 물량을 축소하면서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혹시나 코스피 지수가 2339.91이 지지할 때 혹시 현금이 좀 많다 그러면은 한 10%에서 30% 정도만 저점 매수 전략하고 나머지는 현금 아직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국내 선물 지수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304.95포인트 저항시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304.95가 돌파했을 때 305.65 부근에서 매도 전략을 해 주시 바랍니다. 자,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살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자, 종목 코드 069960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국내 백화점 시장에서 롯데쇼핑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이 2위 업체입니다. 자, 한무쇼핑과 현대쇼핑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매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성장 전망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2만 9천 원입니다. 손절가는 10만 7천 원이고요. 지금은 눌림이고 약간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손절은 반드시 100%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갈 때까지 청산 후 일부 물량은 지속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SE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이 있지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